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처음에 입력하고 간단하게 수정하는 것을 배우셨는데 잠깐 복습을 해드리고요. 다른 것도 좀 더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항상 학원 오실 때는 즐겁게 재미있게 노는 기분으로 오셔야 돼요. 스트레스 마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 115쪽에 실전 모의고사 1회를 열었지요? 자, 요거는 파일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열기 하시면 찾아보기 했을 때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 파트 2가 모의고사고요. 파트 3는 실전 실전 기출 문제고요. 파트 1은 진도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저께 어떻게 고쳤느냐면 이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우선 다 잡으시고 테두리를 모두 만들어줬죠, 우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 테두리를 굵게 했더니 이렇게 바깥에가 굵어졌습니다. 요 안쪽도 요만큼 범위 잡으시고 바깥에 테두리를 굵게 해주려면은 바로 이건 여기서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부분과 그 다음에 체인점명과 전년 배출을 잡으실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잡으시면은 추가로 잡으실 수 있죠. 얘네들 채워지는 색깔을 주황하라고 합니다. 요게 채워지는 색깔이었는데 요거 화살표 버튼 눌러보면 색깔들이 많은데 화면에 보이기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여기 표준 색깔에 있는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특히 요 셀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X 표시되어 있죠. 요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셀에 서식 가시거나 또는 오늘 한번 활용해 보세요. 컨트롤 1 누르시면 바로 셀 서식 나옵니다. 그쵸? 여기에 테두리에 가셔서 양쪽 대각선을 넣어줬습니다. 요건 이제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숫자들은 쉼표 스타일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쉼표 스타일 했더니 오른쪽 정렬되면서 천 단위 쉼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어저께 우리가 유효성 검사라는 걸 배웠는데 H14번 셀에 체인점명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체인점명에는 C5부터 C12번까지 있는 이 체인점명만 여기에 선택 표시되어지게 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H14번 셀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집어넣을 거니까 H14번 셀을 집으셔야 돼요. 자꾸 이거 찍고 유효성 검사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걸 찍고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를 할 텐데 요 유효성 검사할 때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요게 쭉 펼쳐져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거 한 번 더 누르기 귀찮으시면 요 화살표를 누르지 마시고 요 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유효성 검사 들어와요. 자, 여기 H14번 셀에 들어올 내용을 제한할 건데 어떻게 제한할 건다 그랬어요? 어저께 목록으로 제한했습니다. 셀 서식할 때 사용자 지정을 해서 사용자 지정이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하면 안 되죠. 목록으로 하시고 그렇담 지정할 그 제한할 목록이 뭐냐 원본을 지정해야 되는데 원본에서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겨요. 커서가 생기게 한 다음 내가 원하는 목록을 지정해 주면 되지요.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정한 이만큼의 목록 이외의 내용은 제한시키겠다. 그리고 선택 표시되어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셀 서식도 배웠는데 E5부터 E12까지 즉 여기 날짜네요. 오늘은 그쵸? 이 날짜가 이렇게 2019년 10월 10일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래요? 2020년 01월 11일 그쵸? 연도 네 자리에 년 나오고 월 두 자리에 월 나오고 일 두 자리에 일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자, 셀 서식 가볼게요. 어디로 가죠 우리? 표시 형식으로 갔죠. 여기에 사용자 지정 갔더니 여기에 연, 월, 일을 표시하는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 특히 요거네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책은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 월, 일이 각각 한 칸씩 띄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책처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空백을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고요. 지금은 연도가 네 자리가 나오는데 간혹 연도가 두 자리가 나오게 19년 이렇게만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Y 4개 있는 거를 두 개로 고치면 연도를 두 자리로 표시해라 이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문자 대문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에 E5부터 E12까지 영역에 대하여 오픈 일자로 이름을 정의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어저께 말씀 안 드렸죠? 원래 요거를 셀이라고 그랬고 내가 선택한 셀에 이름이 여기에 표시되어져서 이거를 이름 상자라고 그랬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셀 범위 잡고 이만큼의 범위 이름을 오픈 일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이만큼 범위 잡으시고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오픈 일자라고 쓰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오타를 한번 내봤거든요. 이렇게 오픈 일자 해야 되는데 일지 썼어요. 제가 잘못 썼잖아요. 그럼 다시 써야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오픈 일자라고 쓰시고 엔터 치면 아이고 지금은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 수식에 보면은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들어있죠. 이름이. 그래서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거는 나중에 지우셔야 되는데 그쵸? 이게 가나다 순대에서 이거 지워도 다시 쓴다고 해가지고 다시 안 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요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특히 여기에다 입력하실 때는 오타 없이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요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배웠던 거 유효성 검사, 셀 서식, 그다음 오늘 셀 이름 정하는 거 했죠. 근데 이거 셀 이름을 정했는데 화면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죠, 그죠? 그거 도대체 왜 할까? 아무나 바뀌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제가 이름을 책에는 없지만 직원수라고 이름을 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셀 이름이 직원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종이에서 직원수 총 합계가 나오게 하고 싶어. 아직 우리가 함수를 안 배웠지만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sum이라는 게 있고요. 괄호 열고 직원수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면 직원수가 있는 자리에 가서 직원수만큼 범위를 잡아줘야 돼. 근데 마침 여기는 자리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한 3,000개 된다 그러면 마우스로 3,000줄을 집어줘야 돼 이렇게. 에? 그리고 이게 종이가 보고서가 하나만 아니야.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디를 집어야 될지 얼만큼 집어야 될지 되게 헷갈리겠죠. 물론 이렇게 집어주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sum 쓰고 괄호 열고 아까 전에 이름을 직원수 했잖아요. 직원수라고 하면은 직원수라고 범위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름.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합계가 탁 나와.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보고서 만들 때 되게 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이렇게 이만큼의 이름을 직원수라고 정하고 이만큼의 이름을 고객 등록수로 정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곳에다가 보고서 만들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범위 잡고 오픈 일자로 이름 정하라 그러면 여기다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보면은 우리 뭐가 나와요? 제목 나오죠? 결제란 나오죠? 그거 두 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삽입 메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형을 넣어야 되니까. 없는 걸 새로 집어넣을 때는 삽입 메뉴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여기 도형 있지요. 도형은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버튼이 있네요. 요거 누르면 아래로 쭉 펼쳐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사각형 요거네요 지금. 맞지요? 요 도형을 그리려고 마우스로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화면이 없어지면서 마우스가 어떻게 보여요 지금? 더하기처럼 보이죠? 십자기로. 이렇게 항상 컴퓨터에서 마우스가 십자가로 보일 때는 마우스로 쭉 끌기 해서 그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네모 그릴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네모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게 하시면 돼요. 적당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 만큼 마우스를 떼는 순간 완성이 되지요. 그리고 여기다가 만나우스 체인지 관리 현황이라는 글자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에다가 이 도형 찝혀져 있는 게 표시가 돼요. 딴 데 클릭하면 도형을 해제한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뭐가 보였었는데 요 네모를 클릭하니까 도형을 클릭하니까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라는 메뉴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도형을 고칠 때는 여기 와서 고쳐란 이 말이라 다른 걸 집으면 해제가 되는 거고 이거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 거고 이거 선택을 하니까 바깥에 하얀 점들이 생기는데 이게 크기 조절자인데요. 마우스를 여기 딱 맞춰 놓으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고요. 요 모서리에 있는 거는 좌우 상하 다 되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조절해야 돼요. 마우스를 중간에 갖다 놓으니까 동서남북 화살표 버튼을 보일 때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동이라 그랬죠.
이때 끌면은 이 도형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리셨을 때 딱 맞게 못 그리셨더라도 나중에 모서리 있는 점을 끌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 조절하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위치 조정하고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딱 맞게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요 도형을 찝으시고 글자를 쓸 때는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요 도형을 고쳐야 되는데 글자를 고치려면 원래는 글자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글자를 고치면 글자가 고쳐지는데 요거 마우스로 범위 잡다가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 글자를 고치실 때는 글자 범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여기 옆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 있죠? 도형을 잡으세요. 도형 안에 글자가 있으니까 요거 잡고 고치면 다 쉽게 고쳐집니다. 우선 글자부터 고쳐볼게요. 홈 메뉴에 글꼴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글꼴, 제목 글꼴은 뭘로 하래요? 굴림 24 검정 굵게 하라는 말 보이십니까? 있죠? 자, 여기다가 직접 굴림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굴림 엔터 하면 얘가 굴림으로 바뀌었고요. 요게 글자 색 크기예요. 글자 크기를 24로 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검정 있죠? 요 글자 색깔 검은색 하라는 얘기인데 요게 글자 색깔입니다. 요거 누르면 글자 색깔이 빨간색 돼요. 검정색 하려면 색깔을 골라야 되지요. 색깔을 고르시려면은 이렇게 아래로 버튼을 누르셔야겠죠. 여기에 검은색 눌러주시면 돼요. 또 굵게 하라고죠? 얘가 굵게입니다. 좀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좀 잘 했으면 좋았을 걸. 굵게 됐지요? 그런데 글자를 고치라는 데를 고쳤는데 요게 봐봐요. 요게 좌우로 왼쪽 정렬, 좌우로 가운데 정렬, 좌우로 오른쪽 정렬. 요거 뭔지 알겠죠? 좌우로 가운데 보내야 되고 요거는 뭡니까? 상하로 위쪽, 아래쪽, 가운데. 그러니까 좌우로도 가운데, 상하로도 가운데 보내주셔야겠지요? 자, 그리고 채우는 색깔을 노란색 하라 그랬는데 여기 서식 메뉴에 오셔야지 여기에서 이 도형에 채워지는 색깔, 윤곽선, 도형, 그림자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 채워지는 색깔을 노란색 넣으래요. 요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목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그림과 그림자를 옵셋 오른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그림자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요거 그림자는 도형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시니까 그림자가 있는데 요게 오른쪽 아래 그림자가 나와요. 요거 글자 안 읽어봐도 오른쪽 아래 나오는 거 알겠지요? 요거는 그림자가 아래쪽 나오는 것. 요거는 왼쪽 아래 나오는 것. 이거는 오른쪽 나오는 것. 가운데 왼쪽 오른쪽이 위 왼쪽이 되겠죠. 자, 오른쪽이니까 바깥쪽 오른쪽이니까 요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자, 요거 크기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결제란 만드셔야 되죠, 이제. 요거 여러분들 이제 업무 하실 때 굉장히 필요하신 내용인데 결제란 만들기 위해서 결제란 좁은 칸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걸 좁은 칸 하나 만들려고 줄이면 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래쪽까지 다 줄어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못 만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만들지 마시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만들면 되겠어요. 특히 제목 만드느라고 큰 칸이 생기겠죠. 이렇게 요걸 좀 나중에 고칠 필요 없이 요걸 쓰면은 요걸 도장 찍는 칸으로 쓰면 되겠어요. 한 칸 3개 정도를. 그러면은 임의의 칸을 하나를 좀 줄이시고 도장 찍는 칸 3개를 쓴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담당, 여기다가 과장, 여기다가 부장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 2개를 병합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결, Alt 엔터 제 하면은 세로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죠. 문제는 요 결제란에다가 선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선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모든 테두리 만들어 주면 되지요. 뭐 바깥에 테두리 굵게 해도 되고 뭐 이 정도만 해도 결제란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이 결제란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복사가 있는데 그냥 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복사를 했으면 저게 점선으로 복사가 됐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지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가 커서 갖다 놓고 붙여넣기를 해야지 붙여져요. 근데 문제는 봐봐요. 내가 원하는 모양 이 모양이 아니죠. 이 셀 너비에 맞게 붙여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다 차라리 그냥 처음에 쓰지. 그쵸? 나는 이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의할 건 여기서 이만큼 범위 잡으시고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보니까 조그맣게 아래로 화살표 버튼 있지요. 요거 눌러보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습니다. 그쵸? 그림으로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확인.
그럼 요만큼을 그림으로 복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우리 요거 도형 그리듯이 여기에 결제란이 그려집니다. 만들어져요. 굳이 크기 조절할 필요 없으시고요. 이동해가지고 오른쪽 끝선만 잘 맞춰주시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실 때 이렇게 범위 잡으셔도 되는데 열을 잡는 게 편해요. 깔끔하게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삭제를 하시면 편하게 그냥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지시사항은 다 완성한 거죠. 요게 몇 점이게요? 100점입니다. 우리 딸랑 이틀 했는데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등급이거든요. 무조건 A등급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석만 안 하면 책임져 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어저께 다 했던 거라서 뭐 쉬웠는데 요거 두 개만 다시 얼른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 요거 어떻게 만들었죠? 삽입 메뉴에서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내가 원하는 만큼 처음에 크기가 딱 맞게 안 만들어줘도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잡으시고 글자를 쓰십니다. 글자 고치실 때 글자를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도형을 잡으시면 편합니다. 자, 글꼴을 뭘로 하라 그랬어요? 굴림 24 굵고 글자 색깔은 검은색. 좌우로 상하로 가운데는 기본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깔 넣으실 때는 서식 메뉴에 오셔서 노란색 채워주시고 그림자 줄 때는 도형에 그림자가 오른쪽 나오게 하래요. 됐죠? 결제란 만드실 때는 한 칸을 좀 줄이시는데 도장 찍는 칸 3개를 쓰기로 하고 요거 2개 병합하고 요거 3칸을 집어가지고 선 만들어주면 결제란 쉽게 만들 수 있지요. 물론 글자 써야 되겠죠. 글자, 결제, 담당, 과장부장 그리시고 요만큼 범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림으로 복사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원하는 부분에다 갖다 놓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할 필요 없이 이렇게 끝선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지우실 때 어떻게 해요? 열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해 주시면 깔끔하게 지워지네요. 됐습니까? 자, 한번 작업해 보시기 바래요.